정권이 코로나19를 핑계로 헌법 제21조 1항이 규정하고 있는 집회 결사의 자유를 무참히 짓밟고 있다. 네, 이것은 자유민주국민운동 대표가 개천절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밝히면서 한 말입니다. 보수 성향 단체인 자유민주국민운동은 어제 서울 종로경찰서에 개천절 집회를 신고했습니다. 신고된 참가 인원은 1,000명이고요. 장소는 광화문입니다. 이 집회에는 8.15 참가 국민비상대책위원회에 소속된 단체들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하죠. 글쎄요, 아직까지 코로나19 수도권 확산세가 제대로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집회를 열겠다는 이야기인데 참 황당합니다. 네, 전문가들은 100명이든 1000명이든 사람들이 모이는 집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는데요. 하지만 자유민주국민운동 대표는 코로나19가 알려진 만큼 위험하지도 않고 독감이나 폐렴만큼의 치사율도 없다, 이런 주장까지 펼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말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거 우리 모두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코로나19는 독감보다 치사율이 10배 이상 높고 특히 80세 이상 고령 환자들의 치사율은 20에서 25%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철저히 하자면서 추석 때 고향 가기도 자제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시국에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네, 꼭 표현하고 싶은 의견이 있다면 1인 시위 하실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헌법 제10조를 알려주고 싶은 말로 시작해봤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집회 결사의 자유를 이야기하기 전에 국민들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는 건 아닌지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 나쁜 말, 화나는 말, 따뜻한 말, 어이없는 말, 세상의 모든 말들이 모이는 여기는 김민정의 오늘 오후 KNN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오케이. Asiatic nights for bad, the book pets it, ready for the test. They always got my back, our strength, I always ride by my side. Cause we're partners in rhyme through millennium time. 친구의 친구 사랑하게 되나 뉴스풀 영화 속의 주인공이 될지 몰랐어. 혼자 나만을 원망하나 다시 그런 바보 같은 생각까지 아닐 거야. Yeah, you know who we be, Baby T and the T's. In 99, prime time to shine. Baby, hit me one more time.
네, 타샤니의 경고로 오늘 오후 KNN입니다. 9월 17일 목요일 순서 문을 열었습니다. 진심으로 개천절 집회 강행하겠다는 일부 보수단체 관계자 여러분들께 경고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지금 오늘만도 보니까 신규 확진자 153명이 또다시 코로나19에 감염이 됐다고 하죠. 그리고 지금 곳곳에서 알 수 없는 집단 감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글쎄요, 개천절 집회를 꼭 그렇게 강행을 해야 되는 걸까요? 네.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2234번님, 누구를 위한 집회일까요? 부산말로 네. 진짜, 물론, 그분들이 내고 싶은 목소리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다양한 목소리를 충분히 낼 수 있고요. 그런 다양한 목소리가 다 받아들여지는 사회가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겠죠. 하지만 꼭 이 상황에서 지난 광복절 때 저희가 한번 경험을 했죠. 이후에 코로나가 급속도로 확산이 됐을 때 그 당시에도 집회 참여했던 많은 분들이 그것은 집회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쉽게 납득 가는 부분은 분명히 아닙니다. 네. 5774번님도 개천절 집회 측의 그 뜻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하지만 차라리 자기 차량으로 시국 불만을 시위했으면 어떨까요? 코로나19 감염이 너무 심각합니다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네. 우리 아이들은 지금 학교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학교도 못 가고 있고 10월 11일까지 또다시 3분의 1 등교 이것이 연장되면서 저희 아이들이 계속 하는 얘기가 학교 가고 싶다. 네. 아이들이 나중에 이제 매일 등교를 하게 되면 학교 가기 싫다 그런 얘기를 또다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아이들 학교에서 마냥 뛰어놀아야 될 시기에 그러지 못하고 있는 그 안타까운 마음들을 조금이라도 우리 어른들이 이해를 해주면 어떨까요?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네. 물론 그분들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왜 그렇게 모여서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코로나19 확산으로 갈 것이 너무나 불을 보듯 뻔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자제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죽하면 지금 전국 전세버스 연합에서 도심 집회 운행 거부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죠. 사실 이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매출이 반토막 나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염 확산을 좀 막아야겠다 이런 취지에서 동참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왜 이분들이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생계수단을 포기하면서까지 코로나19의 확산을 좀 막아보고자 하는 그분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들 갖고 계시는지 샵 1057번으로 문자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비가 내리는 목요일 오후예요. 네. 여러분들 계신 곳 날씨가 어떤지도 좀 알려주시고요. 오늘 보니까 하늘도 하루 종일 무겁고 비도 오락가락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분도 좀 가라앉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부터 오케이 함께 하는 동안은 여러분들 좀 텐션 업해서 기분 좋은 시간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1부 오케이 리서치 여러분들 준비하고 있는데요. 문자 참여해 주신 분들께 선물도 보내드리죠. 20년 직화 로스팅의 전통 휴고커피에서 원두와 더치커피, 오븐에 구워 더욱 맛있는 옥구닭에서 치킨 상품권, 몸엔 착, 입엔 찹찹 현풍 닭칼국수에서 식사권, 신나는 날 신나는 치킨, 치킨 신드롬에서 치킨 상품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선물 받으시려면 여러분들 문자 참여해 주시면 되는데요. 오늘 오케이 리서치 주제는 요걸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요즘에 밤낮으로 기온이 좀 바뀌었죠. 확실히 아침 저녁으로는 가을이 왔구나라는 느낌이 들고 오늘은 비 때문에 조금 주춤하지만 그래도 한낮에는 아직까지는 늦여름, 여름 더위가 좀 남아있는 것 같은 늘 하는 얘기가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가 왔습니다. 이럴 때 건강을 좀 더 잘 챙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오케이 리서치에서는 여러분들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어떤 것들 하고 계시는지 이런 얘기 한번 받아볼까 합니다. 반드시 꼭 챙겨 먹는 영양제가 있다면 어떤 영양제를 챙겨 드시는지 이것도 한번 올려주시고요. 건강을 위해서 평소에 여러분들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식이요법이라든지 여러분들만의 비법이 있다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건강을
어떻게 챙기고 계시는지 좋은 아이디어 아니면 좋은 것들 있으면 함께 공유하면서 우리 모두 건강을 좀 챙겨보자고요. 네, 뭐 영양제도 좋고요. 아니면 환절기 때마다 이런 음식 좀 챙겨 먹는 편이다 하는 음식 있으시면 이런 것도 함께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샵 1057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요즘 환절기 건강을 어떻게 챙기고 있는지 다양한 의견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올게요. 코로나19 시대, 당신에게 마스크 한 장은 어떤 의미입니까? 저는 이웃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해요. 저 때문에 남이 걸리면 안 되니까요. 아이들 지킴이죠. 마스크를 안 끼면 어떤 곳에도 아이를 내보낼 수가 없어요. 선택 아닌 필수 아닐까요? 공동체를 생각한다면 무조건 마스크를 껴야죠. 경제 살리기입니다. 경제 타격이 크니까 하루라도 빨리 종식시켜야죠. 오늘 당신이 끼고 있는 마스크 한 장이 나와 우리 경상남도를 지킵니다. 이 캠페인은 경상남도와 함께합니다.
네, 이상은의 언젠가는 들었습니다. 오늘 방송 시작하면서 개천절 집회를 강행하겠다 이런 일부 단체의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그랬더니 5889번님께서 집회를 하고 싶으면 집에서 편안하게 온라인 집회하면 어떨까요? 목소리 마이크로 전달하고 하고 싶은 말 문자 메시지로도 가능하지 않나요? 하셨는데 맞아요. 이런 방법도 있잖아요. 네. 목소리를 내려고 하면 얼마든지 방법을 찾으면 방법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목소리를 차단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좀 막아보자라는 거잖아요. 네. 3308번님, 제가 단순하게 한 소리 하고 싶네요. 그냥 정부에서 임시로 개천절 없애버리면 어떨까요? 내년에 코로나 종식되고 나면 더블로 가도 되잖아요. 보수단체님들 한 번만 봐줘요 하셨는데, 네. 실제로 지금 서울시가 집회로 인한 코로나19 방지를 위해서 지난달 21일에 서울 전역에 내린 10인 이상 집회 금지 명령을 다음 달 11일까지로 연장을 했습니다. 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는 불법 집회 강행 시 물리력을 동원해서 직접 해산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하죠. 그래서 경찰이 현재 물리력 동원 해산 방법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회 금지 사실을 알고도 불법 집회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요. 집회 주최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 알고도 집회를 강행하겠다라는 그 이유, 그렇다면 우리가 그 목소리에 대해서 얼마나 동의를 해줄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도 함께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각성을 함께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OK 리서치 여러분들의 건강 관리 비법들 좀 알려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진짜 많은 분들께서 노래 나가는 사이에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한 분 한 분 좀 소개를 해볼게요. 2247번님, 기온차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생강차 챙겨 먹고 있습니다. 다들 예방접종 꼭 하세요. 나이별로 접종 시기가 다르다고 하니까 잘 알아보고 접종하시기 바래요 하셨는데, 네, 지금 독감 예방접종 시작이 됐죠. 1902번님, 어제 남편이 황제 백숙을 해줘서 맛나게 먹고 오늘 열심히 일하고 퇴근합니다 하셨는데, 이런 거 맛난 음식 먹는 것도 건강관리에 충분히 도움이 되죠. 5889번님,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우리 집은 온 가족이 사과 주스를 마십니다. 맛도 좋고 변비 예방도 되고요. 전에는 피부가 안 좋았는데 사과즙 먹고 나니까 피부도 좋아졌습니다. 일석이조예요 하셨는데, 사과즙 먹으면 피부 좋아져요? 기가 솔깃합니다. 네. 1023번님은 저는 요즘에 콜라겐 먹어요. 왠지 먹고 나면 피부 저 안에서부터 빵빵하게 차오르는 느낌이 들거든요. 콜라겐 드시고 이뻐집시다 하셨는데, 저도 요즘에 좀 관심이 가는, 콜라겐 먹어야 된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그리고 주변에서 좀 예뻐진 친구들 하나같이 다 먹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콜라겐을 좀 먹어볼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842번님, OK 출첵합니다. 환절기 건강은 우선 손 씻기, 세수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적으로 좋은 생각하기. 그렇죠. 네. 마음을 좀 편안하게 먹는 게, 스트레스 받지 않는 게 건강에는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0082번님은 저는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하는 건 없는데 수시로 몸을 막 움직여줘요. 할 일도 찾고 취미 활동도 하고,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약 종류는 잘 안 챙겨 먹는데 유산균은 꼬박꼬박 챙겨 먹는 편입니다 하셨는데, 저도 그나마 좀 챙겨 먹는 것 중에 하나가 유산균인 것 같아요. 저는 유산균과 비타민 C는 가급적이면 좀 챙겨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우리 강영원 PD는 사실 평소에 건강 염려증이 있다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한 5개 정도를 먹다가 3개로 줄였대요. 지금 먹고 있는 건 오메가3, 복합 비타민, 밀크 시슬. 네. 요거 들어만 봤는데 어떤 용도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세 가지를 먹고 있다고 하고, 김경림 작가는 종합 비타민, 그리고 루테인. 눈에 좋다고 하죠. 루테인 챙겨 드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1902번님은 저는 녹용을 먹으면서 면역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특히 비염에도 좋더라고요 하셨는데, 녹용, 예, 이게 좀 고가 아닌가요? 네, 비싸지 않나요? 하지만 면역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꼬박꼬박 잘 챙겨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건강 비법들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샵 1057번으로 요즘 환절기 때 건강을 위해서 나는 이런 영양제들 좀 챙겨 먹는다. 아니면 이런 식이요법들 하고 있다. 혹은 이런 방법으로 운동을 하고 있다. 네, 여러 가지 방법들, 여러분들이 건강을 챙기는 비법들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좋은 것은 앞서 그 청취자분 중에서 문자 주셨잖아요. 마음적으로 좋은 생각하기. 네, 7842번님 주신 거. 이게 사실 가장 큰 것 같기는 해요. 아무리 좋은 음식, 영양제 계속 챙겨 먹더라도 마음에 늘 근심 걱정이 있고 스트레스 받으면 결국은 네,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 좋은 생각, 그리고 뭔가 희망적인 생각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게 건강, 환절기에도 건강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좀 좋은 생각들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4749번님, 여기는 비가 오락가락합니다. 오늘 제 생일이에요. 생각지도 못한 큰아들이 65인치 TV를,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식당에는 못 가고 작은 아들은 케이크와 용돈과 점심을 차려주네요. 아들 둘 키운 보람이 있구나 싶어요. 그런데 같이 동고동락한 남편, 아직 이 시간까지 소식이 없네요. 남편, 신사임당 집회 몰라요? 하셨는데. 근데 일단 큰아드님한테 큰 선물 받으셨고, 작은 아드님도 그 하나하나 다, 네, 케이크와 용돈과 점심까지 차려주셨다고 하니까 충분히 행복한 생일 보내고 계실 것 같고요. 아마 남편분께서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저녁에 뭔가 서프라이즈, 네, 특별한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기대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서 휴식에 사랑했던 날 신청해 주셨는데 생일 축하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 노래 보내드릴게요. 다시 한번 4749번님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해맑은 그대 미소처럼 오늘 하루를 시작해 거리를 가득 메운 사랑 서로의 기댄 모습 힘이 들 땐 그대 이름을 불러보며 잠들고 우리의 만남이 영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잊지 않겠어 나를 향한 작은 정성과 커다란 꿈들 사랑했던 날 추억 모두 그대로 인한 선물인걸 그대 날 떠나가지 마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하루 종일 시간 행복을 드려요. 유익한 정보 오늘의 뉴스 퀴즈와 함께하는 달콤한 음악 신나는 시간 함께해요. 오늘 오후 KNM입니다. 오케이. 지나가버린 어린 시절엔 풍선을 타고 날아가는 예쁜 꿈도 꾸었지. 노란 풍선이 하늘을 날면 내 마음에도 아름다운 기억들이 생각나. 내 어릴 적 꿈은 노란 풍선을 타고 하늘 높이 나르는 사람. 그 조그만 꿈을 잊어버리고 산 건 내가 너무 커버렸을 때. 하지만 괴로울 땐 아이처럼 뛰어놀고 싶어. 조그만 나의 꿈들을 풍선에 가득 싣고 지나가버린 어린 시절엔 풍선을 타고 날아가는 예쁜 꿈도 꾸었지. 노란 풍선이 하늘을 날면 내 마음에도 아름다운 기억들이 생각나. 왜 하늘을 보면 나는 눈물이 날까. 그것조차 알 수 없잖아. 왜 어른이 되면 잊어버리게 될까. 조그맣던 아이 시절을. 때로는 나도 그냥 하늘 높이 날아가고 싶어. 잊었던 나의 꿈들과 추억을 가득 싣고 지나가버린 어린 시절에 풍선을 타고 날아가는 예쁜 꿈도 꾸었지. 노란 풍선이 하늘을 날면 내 마음에도 아름다운 기억들이 생각나. 라라라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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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랄라라라라라. 지나가버린 어린 시절에 풍선을 타고 날아가는 예쁜 꿈도 꾸었지. 노란 풍선이 하늘을 날면 내 마음에도 아름다운 기억들이 생각나. 네, 다섯 손가락의 풍선으로 오케이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이 노래는 8754번님의 신청곡이었어요. 네, 8754번님이 문자 주시면서 오늘 8월 초하루라 점심시간 때 엄마께서 잠시 절에 다녀가렴 하셔서 제 차로 얼른 다녀왔는데요. 와, 절 입구에 한 그루 노란 코스모스가 저를 먼저 반기더라고요.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코스모스를 그렇게 가깝게 본 건 초등학교 이후로 처음이었고 순간 아무 걱정 없이 마냥 뛰어놀았던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고 싶은 강한 욕심마저 들었습니다. 마르고 키 크고 눈이 초롱초롱했던 어린 시절 풍선 타고 되돌아가고 싶은 강한 욕심이 들었다는 건 어쩌면 지금 현실 안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힘들기 때문이겠죠 하시면서
네, 이 5손가락의 풍선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 잘 들으셨죠? 자, 오늘 일부 오케이 리서치 때 저희가 여러분들 건강관리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올려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지금 계속 문자 주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 요즘 환절기 건강 챙기기 위해서 먹는 영양제가 있다면 어떤 것들 챙겨 드시는지, 어떤 방법으로 건강관리하고 있으신지 계속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4963번님은 저는 건강관리는 잠을 충분히 자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잠을 편하게 자는 것이 정신적인 건강뿐만이 아니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잠을 충분히 자는 것이 좋다고 느껴집니다 하셨어요. 네, 100% 공감합니다. 저는 잠을 잘 못 자면 좀 예민해져요. 왜 사람들마다 예민해지는 포인트가 있는데 배가 고프면 굉장히 예민해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배고픈 것보다 잠을 못 잤을 때 훨씬 더 좀 예민해지는 것 같습니다. 숙면을 취한다는 건 진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3301번님은 육체적인 건강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건강도 매우 중요합니다. 늘 긍정적인 마음과 눈으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큰딸도 생일입니다 하셨는데 오늘 생일이신 분들 많으시네요. 3301번님 따님의 생일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맞는 거죠. 네, 긍정적인 마음 그리고 긍정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보려고 노력하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실천하기는 쉽지 않은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특히 요즘처럼 모두가 주변에서 힘들다 얘기를 입에 달고 살 때는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네, 우리는 내일은 조금 더 나아질 것이야 라고 긍정적인 생각들 좀 많이 해보자고요. 네, 김다롬 아나운서는 건강관리 어떻게 하는지 갑자기 좀 궁금하네요. 잠시 후에 만나서 직접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앵커들의 수다 이어가겠습니다. 전기 사용량 세계 7위,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11위. 이것은 대한민국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지만 수소시장 세계 5위, 수소차 판매량 세계 1위. 대한민국은 수소경제 선도국가이기도 합니다. 이젠 수소로 우리의 미래를 바꿀 시간입니다. 탄소 배출이 없는 수소에너지는 사람과 환경이 공존하는 사회, 지속가능한 미래, 푸르고 깨끗한 지구, 이 모든 것을 만들어갑니다. 그린 뉴딜의 중심 수소, 깨끗한 에너지로 깨끗한 세상을 꿈꿉니다. 이 캠페인은 수소경제를 선도하는 한국가스공사,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합니다. 네, 오늘의 뉴스들 정리해보는 시간이죠. 앵커들의 수다 김다롬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앵하, 앵수다의 앵수, 아나운서 김다롬입니다. 네, 김다롬 아나운서는 네. 평소에 건강에 좀 관심이 많아요? 아직은 뭐 건강에 아주 관심을 많이 가질 나이는 아닌 거죠? 네, 그래서 네. 평소에 뭐 먹는 것보다는 네. 운동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긴 하거든요. 네. 사실 그 출근 시간이 좀 늦어서 네. 막 그렇게 피곤하다 이렇게 느끼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솔직하게 말하면. 젊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게 젊진 네. 않습니다. 저도 출근 시간이 늦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만성 피로에 지금 시달리고 있거든요. 네네. 네. 자, 어쨌든 뭐 운동 꼭 뭐 꾸준히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김다롬 아나운서는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잖아요. 네네. 평소에 목 관리는 어떻게 해요? 평소에 좀 환절기고 이럴 때는 뭐 목도리 같은 거 해서 네. 목을 좀 따뜻하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편이고요. 네. 그리고 도라지즙을 좀 많이 먹어서 도라지즙. 네, 목에 좀 건강을 키우긴 했는데 요새는 뭐 그마저도 네. 조금 신경을 덜 쓴 것 같긴 하네요. 조금만 네. 더 있어봐요. 네, 자 김다롬 아나운서와 함께 오늘의 뉴스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부터 알아볼까요? 네, 비대면 수업으로 등교하지 못한 상황에서 어머니가 집을 비운 사이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서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 불이 나서 중화상을 입고 중태에 빠진 초등학생 형제가요, 여전히 의식불명 상태라고 합니다. 형제는 불이 난 직후 119에 전화를 걸어서 살려달라고 외친 것으로 드러나 주의를 안타깝게 하고 있는데요. 어머니는 평소 우울증과 불안 증세로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이 형제는 지난 14일 인천시 한 빌라에서 라면을 끓여 먹다 화재가 발생해서 전신 화상을 입었었죠. 네. 특히 형제는 과거 어머니로부터 학대를 당해온 것으로 확인되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18년부터 올해 중순까지
전까지 이들의 어머니가 자녀를 돌보지 않고 방치한다는 내용의 이웃 신고가요. 무려 3차례나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네, 고작 라면 하나를 먹기 위해서 전신 화상을 입고 또 현재 장기에도 큰 손상을 입어서 굉장히 위중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등교하지 못하고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대책도 한번 마련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사실 정상적으로 등교를 했다며 학교에서 급식을 먹었을 텐데 네. 그러지 못하니까 집에서 라면이라도 끓여서 끼니를 때우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네. 네. 어머니가 아이들을 방치한다는 신고가 접수가 돼서 피해 아동보호 명령을 청구했긴 했는데 네. 이것이 기각되면서 법원이 그냥 상담을 받으라는 결과를 내렸다고 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너무 이걸 안일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냐 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뭐 결과야 번복할 수는 없겠지만 아동들이 방치되는 사건이 이렇게 좀 계속해서 나와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좀 제대로 보호받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예. 지금 네. 위중한 상태라고 하니까 그것도 좀 걱정이 있고요. 네. 안타까운 뉴스 알아봤고요. 두 번째 뉴스 알아볼까요? 네, 특수 고용 형태 근로 종사자에 대한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이요. 이르면 28일에서 29일 기존 수급자를 대상으로 우선 지급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도 추석 연휴를 앞둔 29일부터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오는 22일 국회에서 4차 추가 경정 예산안이 무리 없이 통과된다는 전제하에 각 부처들도 지급 준비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네. 23일에서 25일의 신청 기간을 거쳐서요. 이르면 28일에서 29일에 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하고요. 또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의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도 29일부터 지급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20만 원의 아동 돌봄 지원비도요. 8세 미만의 초등학생 또 학교 밖 아동에 따라서 지급 시기가 조금은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스쿨뱅킹 계좌가 있는 경우에는 추석 전에 지급되지만 스쿨뱅킹을 이용하지 않는 학생은 따로 신청 후에 지원금을 받게 돼서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라고 합니다. 네. 또 18세에서 34세의 미취업 구직 희망자에게 50만 원씩 지급되는 지원금도요. 추석 전에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정부가 아무래도 추석 전에 지급하기 위해서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죠. 네. 지금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뭐 이게 아주 큰 힘이 되진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뭐 재난지원금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요. 작은 힘이라도 좀 됐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뭐 계속해서 뭐 지원금으로 우리가 버텨가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빨리 맞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돼야 되는데 네. 그렇기 위해서는 추석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추석 네. 지나고 나서 이제 개천절 그 연휴 때 집회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 네. 이런 지원금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원인부터 일단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자, 이번에는 퀴즈가 기다리고 있죠? 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뉴스 잘 들으시고요. 퀴즈 정답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문화 학교의 이사장인 이 가수가요. 다문화 포럼에 참석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모두가 힘들지만 이 또한 지나가고 견뎌내는 사람이 승자가 될 것 이렇게 위로의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 가수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포기하면 안 된다면서 그날이 올 때까지 견디고 버텨냈으면 좋겠다라고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네. 또 다문화 출신의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들에게도 조언을 하면서 훈훈한 모습을 자아냈다고 합니다. 오늘의 정답인 이 가수는요. 대한민국의 솔로 여가수입니다. 1978년에 희자매로 데뷔를 했다고 하고요. 그 이후 밤이면 밤마다라는 노래로 인기 스타에 올랐죠. 그렇죠. 네, 조피디와 함께 부른 친구요. 그리고 거위의 꿈이란 노래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가수다 출연 이후에는 아버지라는 노래로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이 가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보기 주세요. 네, 1번 박미경, 2번 인순이.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정답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정답 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이 가수 예전에 제가 네. 저희 아마
그 체전할 때 네. 뭐 행사 진행을 하러 갔었는데 네. 초대 가수로 왔었거든요. 아, 네. 실제로 보셨군요. 네, 근데 네. 운동장을 뛰어다니면서 라이브로 노래를 부르는데 가창력이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맞아요. 정말 대단한 가수라는 네, 걸 다시 제가- 한번 느꼈습니다. 네, 어디 한 프로그램에서 보니까 네. 잇몸 일으키기를 매일 200번씩 하신다고 네. 하시더라고요. 계단을 막 뛰어 올라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노래를 체력이. 부르시는데 아. 정말 그 음정이 너무 안정돼서 깜짝 놀랐던 그런 역시, 기억이 나거든요. 네, 프로는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분 좋은 노래가 너무너무 많은데 오늘은 좀 신나는 노래가 듣고 싶어서요. 이 노래 골라봤습니다. 네. 인순이가 부릅니다. 밤이면 밤마다. 외로운 밤이면 밤마다 네 모습 떠올리기 싫어 희미한 전등불 밑에서 내 모습 초라한 것 같아 싫어 정답된 지저귀는 자세들 내 맘 알까 몰라 멀리 떠나간 내 눈물 혹시 날 잊어버렸나 잊지 말자고 해 너뿐 내 마음 전해줄 비둘기 어디서 날아와준다면 예쁜 종이 접어내는 게 이 마음 알려드릴 텐데 어쩌나 그 영점 밝은 달도 내 맘을 모를 거야 몰라 외로운 밤이면 밤마다 네 모습 떠올리기 싫어 희미한 전등불 밑에서 내 모습 초라한 것 같아 싫어 정답게 지저귀는 자세들 내 맘 알까 몰라 멀리 떠나간 내 눈물 혹시 날 잊어버렸나 잊지 말자고 해 너뿐 내 마음 전해줄 비둘기 어디서 날아와준다면 예쁜 종이 접어내는 게 이 마음 알려드릴 텐데 어쩌나 그 영점 밝은 달도 내 맘을 모를 거야 몰라 네, 오늘 첫 번째 퀴즈 정답인 인순이의 밤이면 밤마다 들었습니다. 네.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네요. 네. 네. 2351번님께서요. 인순입니다 하시면서 아버지 노래도 너무 좋아해요 하셨어요. 네, 이 노래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네. 1378번님은 아버지 노래 들으며 눈물 나요. 작년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고 아직도 실감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셨는데 아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네. 예. 근데 이 노래 진짜 슬프더라고요. 네. 그 저도- 나는 가수도 할 때도 네.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걸 봤던 기억이 저도 있는데 이 노래 너무 좋아하는데 오늘 이 노래 선곡하면 눈물 날 것 같아서 좀 네. 신나는 노래로 골라봤습니다. 네. 네. 그리고 9901번님은 저보다 언니인데 너무너무 멋진 언니예요 라고 하셨고요. 네. 나이가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57년생이시더라고요. 네,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오래오래 활동해 주시길 너무 좋아하는 가수예요. 8623번님 문자 주셨는데 진짜 오래오래 건강하게 활동하는 모습 보고 싶은 가수 중에 한 명입니다. 네, 네. 정답은 인순이었고요. 선물 받으실 분들은 3부에 발표하겠습니다. 다음 뉴스 알아볼까요? 네, 부산 청년들이 보이스피싱 전화를 역이용해서 돈을 가로채려던 조직원을 검거해서 경찰로부터 신고 보상금을 받았다고
있다고 합니다. 16일 부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요. 쌍둥이 형제인 대학생 A씨와 B씨 또 친구 C씨까지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를 받은 건데요.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줄 테니까 기존 대출금 800만 원을 상환하라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요구에 속은 척 빈 쇼핑백을 들고 접선 장소로 나가서 돈을 받으러 온 조직원을 붙잡아서 경찰에 넘겼다고 하는데요. 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붙잡힌 조직원을 구속하고 또 피해자 9명에게서 1억 8천여만 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을 현재 뒤쫓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은 A씨, B씨, C씨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요. 또 신고 보상금도 전달했다고 합니다. 네. 네, 어린 학생들이 너무나 당차고 멋진 일을 해낸 것 같아요. 사실 직접 대면하면 너무나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도 그렇죠. 있는데 네. 진짜 용기 있게 조직원을 붙잡은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대단하다고 칭찬도 좀 해주고 싶지만 네. 그래도 만에 하나 모를 일이니까요. 네. 네. 또 무조건 이렇게 뭐 내가 잡아야지라는 거는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신경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 용기에 박수를 보내드리고요. 두 번째 퀴즈 알아볼까요? 네, 영국에서 한 남성이요. 마스크 대신 대형 이것을 목과 얼굴에 두르고 버스에 타서 모습이 굉장히 논란이 됐습니다. 네.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들은 남성이 목 주위를 감싸고 있던 이것을 풀어서 좌석 손잡이에 올려두는 초현실적인 모습을 보고요. 너무나 놀라워서 굉장히 놀랬다고 하는데요. 한 승객은 너무나 재밌는 광경이라면서 처음엔 파격적인 디자인의 마스크를 쓴 줄 알았는데 움직여서 놀랬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네. 오늘의 정답인 이것은요. 파충류에 속한 동물입니다. 몸이 가늘고 길고 다리는 없는 동물인데요. 어린 왕자에선 코끼리를 삼킨 이것 이야기가 있고요. 또 성경에서는 이것이 선악과를 따먹게 해서 타락시키는 동물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보기 주세요. 1번 뱀, 2번 아나콘다. 저희 지금 보기 나가기도 전에 정답 올려주신 분들이 계시는데 네. 이걸 왜 목과 얼굴에 둘렀을까요? 네.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만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문자 주실 동안 나머지 뉴스들 김다롬 아나운서가 또 사투리로 정리해 드립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 10명 중 4명이 60대 이상 고령층이었다고 합니다. 또 미 연준이 2023년까지 현행의 제로금리 유지를 시사했다고 합니다. 해운대 7중 추돌 사고 운전자에게 사전 구속영장이 또 신청됐다고 합니다. 프로야구 롯데가 이틀 연속 역전승을 거뒀는데요. 또 NC는 3연패에서 벗어나면서 선두를 지켰다고 합니다. 추석 연휴에 고양이동 방문을 자제하라고 했더니 휴양지로 몰리는 풍선 효과가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시고요. 개인 방역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오늘도 김다롬 아나운서가 다양한 뉴스들 정리해줬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주만 들어도 어떤 노래인지 바로 아시겠죠? 잼이 부릅니다. 난 멈추지 않는다. 이 노래 보내드리고 저는 3부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제 모든 건 다시 시작해 내겐 아직도 시간이 있어 때론 상처가 좌절로 남아 돌이킬 수 없는
지금 이 시간 당신의 오후는 지친 하루의 일상에 무엇이 필요한가요? 유쾌한 정보 오늘의 뉴스 퀴즈와 함께하는 시간 낭만도 추억도 기억나게 하는 음악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오늘 오후 KNN입니다. 오케이? 네, 오케이 3부로 넘어왔습니다. 오늘 두 번째 퀴즈 정답이 뱀이었는데요. 영국에서 한 남성이 마스크 대신에 대형 뱀을 목과 얼굴에 두르고 버스를 탄 모습이 포착이 돼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전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들 문자 주시면서 뱀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 함께 올려주셨습니다. 5453번님은 제가 같은 버스 탔더라면 소리 지르면서 뛰어내렸을 것 같아요 하셨는데 저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4963번님은 뱀 중에서도 야생뱀 정말로 생각만 해도 무섭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네요 하셨는데 야생뱀이고 아니고 일단 뱀은 네, 너무너무 싫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7969번님, 어머머, 어쩜 이렇게 엄청난 일이, 무서워라. 뱀이 찬 동물이라서 그런가요? 하셨는데요. 0031번님도 날씨가 더웠나 보네요. 뱀을 목에 두르면 시원하니까요. 하셨는데 아무리 시원해도 네, 저는 사양하고 싶습니다. 5368번님 생각만 해도 소름이 쫙. 근데 사실 뱀에 물려 죽는 사람이 제일로 많다고 하더라고요 하셨고요. 0082번님은 진짜 충격적입니다. 마스크라고 뱀을 두르다니 진짜 세상에나. 0750번님 무서운 뱀이 옵니다 하시면서 정답 올려주셨어요. 그리고 3826번님은 요즘 시골 길가에 많이 나와요 하셨는데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뭐 크진 않아도 작은 뱀들 간혹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 저도 아이들 데리고 한번 동물원 같은 곳 있죠. 실내 동물원 같은 곳에서 뱀을 이렇게 목에 둘러보는 체험을 할 수 있게끔 하는데 아이들이 겁도 없이 한번 하겠다고 나서서 네, 옆에서 조마조마하면서 지켜봤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네, 너무 싫을 것 같아요. 자, 많은 분들 정답 주셨는데요. 오늘 첫 번째 퀴즈 정답 인순이 맞히신 0750번님 그리고 뱀 정답 올려주신 1902번님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부산광역시에서 주최하고 부산 테크노파크에서 주관하는 드론 서비스 기반 글로벌 오션시티 구축 사업에서 드론 관련 소재 및 부품의 시제품 제작 지원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9월 8일부터 9월 21일까지로 자세한 사항은 부산 테크노파크 홈페이지 및 051-974-9142로 문의 바랍니다. 이 행사는 KNN과 함께합니다. 오키의 일기. 안녕하세요. 저는 김오키예요. 저에겐 외모만 보면 오빠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띠동갑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 녀석 똥기저귀도 갈아주고 학교도 데려다주고 정말 자식 같은 동생인데요. 근데 요즘 애들이라서 그럴까요? 나 때는 아는 게 당연했던 것들도 자기 때는 모르는 게 당연하다고 그것도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글쎄 세상에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진짜 사람 귀찮게 하네 진짜. 이름 김옥동 KIM 오케이. 야, 김옥동. 오, 너 뭔가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 같은 집중력을 보이고 있는데. 너 조용히 해. 내 지금 이력서 쓴다. 이력서를 써? 얘가 진짜 요즘에 어떤 세상인데 이력서 그냥 프린트하면 되지 뭐 그걸 또 자필로 쓰고 있어. 그래, 내 말이 그 말이 더 조용히 좀 해서 집중 좀 해야지. 왜? 자필 이력서 쓰라잖아. 조선시대도 아니고 진짜. 진짜? 야, 그래도 이력서 보내라고 하는 게 어디야. 열심히 써. 한 글자 또박 잘 써. 진짜 집중하고 있는데 진짜 기름 다 깨지네 진짜. 깜짝이야. 한자 써야 되는데. 보자 성김
삿갓에 쓰고 구슬. 잠깐만. 김옥동 스톱. 야,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이름 한자 찬자 나가. 조용히 좀 나가라 그냥. 아니 내 잠깐만 방에서 나가라. 김옥동. 왜? 너 이름 한자가 얼마나 너 지금 네 이름 한자 못 쓸 줄 몰라? 그걸 알아야 되니? 아니 다른 건 몰라도 이름 석자는 한자로 쓸 줄 알아야지. 그리고 내가 알기로 너 이름 한자 되게 쉬운데. 그 쓰고 있잖아 지금. 아니. 동족이 오가 아이가. 아니 네가 지금 알고 쓰는 게 아니라 찾아서 쓰고 있잖아. 보고 뺏기고 있는 거잖아. 너 지금 그냥 그리고 있구만. 누나야, 왜? 얘 딱 봐라. 김자가 무슨 한자인지 알지? 알지? 옥자도 구슬로 딱 알잖아. 그래. 동력동. 그래. 응. 너 바로 알지? 그래. 이래 알고 찾으면 빨리 찾지. 다 아는 거 아이가. 가면 다 아는 거지. 그걸 찾고 있는 게 황당하다고 내가. 뭐가? 이 한자 안 배웠나? 아니 그렇지. 그러고 어제 이름 석자. 아니 이름 석자에 네 지금 어려운 한자가 뭐가 있다고. 다 어렸거든. 우리 글자도 아닌데 외국 글자는 내가 알아야 되나? 왜 한자를 쓰라는데? 좀 말도 안 되네 진짜. 심하다. 네 지금 네 이름에 들어간 동력동 못 쓰는 거 보니까 동서남북 이거 한자로 못 쓰지? 맞지? 못 쓰지? 동서남북 한글로 쓰면 되지. 이스트, 웨스트, 노스, 그다음에 사우스. 그거 뭐 한자로 써야 되나? 누나. 어머니 아버지. 아이고 김옥희 꼰대 옛날 사람. 야 진짜. 꼰대가 아니라 아니 자기 그럼 이름을 꼰대가. 자기 이름을 한자로 쓸 수 있는 거는 상식이지 상식. 아니 주민등록증 딱 봐도 한자로 딱 적혀 있는데 와 세상에 살다 보면 한자로 자기 이름 쓸 일이 얼마나 많은데 아니 그걸 못 쓰니 너는. 아니 그리고 내가 한자가 어려우면 말도 안 돼. 핵순이 많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구슬오게 동력도 이걸 못 쓴다는 거지. 진짜 이해가 안 돼 너. 지금 얘기하는 거 그건 옛날에 김옥희 씨 때 얘기고 요새 뭐 자필로 쓸 일도 잘 없고 모르면 다 검색하면 나오는데 굳이 그걸 외워서 쓸 필요가 있나? 다른 거 외울 것도 많은데 하면은 왜 내 이름을 갖다가 아이고 한글로 짓지? 왜 아이고 한글로 잘나셨습니다. 아이고 아니 그렇게 똑똑하면 한자로 이름 이렇게 쫙 면피로 쫙 쓸 줄 알아야 될 텐데 말이지요. 아이고 참말로 잘나셨습니다. 꼰대 나셨습니다. 자기가 이놈 꼰대 시끼야, 말 진짜. 이놈 시끼. 잔소리 그만해라. 야 니처럼 한자로 이름도 못 쓰는 애들을 보고 뭐라 하는지 아나? 뭐라는데 일자 무시 바보라고 하는 게야. 야야야 니 한일자는 한자로 쓸 줄 아나? 아나? 와. 모르지? 그것도 모르지 니? 찾으려고 내가 안 쓴다 그냥 내가 못 쓰지 내가 빨리 안 찾아봐. 쓴다. 어떻게 쓸지 내 빨리 무시하는 찾아봐. 것 같아서 나는 1절 대답 안 할 거다. 아이고 어머니 아버지 아휴 내가 이놈의 시기를 어찌 키워야 되겠노. 여러분 저희 옥동이가 이렇게나 무식합니다. 아이고, 여러분. 아니 어떻게 자기 이름을 한자로 쓸 줄을 모를까요? 나이를 어디로 먹었는지 모르겠어 진짜. 고리타불합니다. 아니 그리고 한자가 어려우면 말도 안 해. 동력동의 구슬록 동력동 이 쉬운 한자를 못 써가지고 저거를 찾아가지고 그것도 바로 한 번에 보고 쓰지도 못해요. 그대로 잠깐 기다려봐. 한해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있어. 진짜. 아들의 진짜 소리꾼 진짜. 진짜. 아니 여러분 한자로 이름 쓸 줄 아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지. 솔직히 말해보세요. 여러분들 중에 못 쓰는 분들 계시다니까 내가 진짜. 볼 때 없다. 우리 오케이 가족들 중에서는 이름 석자 한자로 못 쓰시는 분들은 단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누나 진짜로. 진짜 요즘 애들은 한자로 이름 쓸지 모른다. 꼭 써야 되나? 필요성이 없다 아이가. 아니 안 배웠으면 내가 말도 안 해. 아니. 학교 다닐 때 한자라는 과목이 왜 있는데. 그리고 가장 기본 자기 이름 석자는 쓸 줄 알아야지 정상이지. 대학교 진짜, 옛날 얘기 좀 진짜. 하지 말고 왜 못 쓰냐면 안 쓰니까 못 쓰는 거다. 안 쓰니까. 그러니까 좀 쓰라고. 아니, 좀 활용을 안 쓰라고. 한다니까, 활용을 좀 요즘에는. 하라고. 활용을. 네가 진짜 몰라서 그러는데 누나가 진짜 명필이거든. 어떻게 우리 엄마가 같은 배에서 네 같은 애를 낳았는지 내가 진짜 믿을 수가 없다. 없어. 진짜 김옥동 경필식이 내가 1등하고 있는 소리 하고 있네 진짜. 믿지 마라. 그럼 초생이 비밀이 있는 걸로 하자. 그래 알았다. 진짜 출생이 비밀이 있는지 내가 엄마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아니 어쨌든 김옥동 이런 거가 시비가. 이거는 기본이야 기본. 그러니까 너 오늘부터 네 이름 한자로 매일 100번씩 쓰고 자. 아니다. 뭐 100번까지. 한자 쌤이가. 야 100번까지 필요도 없겠다. 네 이름 쉬운데. 그래 좋아. 내가 선입 쓸 테니까 딱 10번씩만 써. 10번씩. 싫다니까. 알았지? 싫게 뭐가 싫어. 말이 안 돼. 아니 한자로 내 이름 내가 직접 내 죽을 때까지도 10번도 없을 거거든. 10번 넘으면 우짝인데. 10번 넘으면 우짝인데. 10번 넘는다 생각할게 그냥. 됐다 그냥. 쉽게 진짜 야 다시 한번 물어봐라. 한자로 자기 이름 쓸 줄 아는 게 너무너무 당연한 거 아닌지 우리 오케이 가족들에게 물어보라고. 오케이 부모님들 중에서 왜? 한자 쓸 필요 없다. 한자로 이름 몰라도 된다. 그거 아무짝에 소용없다 하시는 분 내가 딱 한 분이라도 나오면 내가
그래. 공부 안 해도 됐고 돈내줄게. 오케이 부모님한테 물어보지 말고 그 부모님한테 물어봐 여쭤보고 물어봐야지. 가고 요즘 아들한테도 물어봐라. 여러분 한자로 자기 이름 꼭 쓸 줄 알아야 돼요. 당연하지. 그냥 그때그때 찾으면 되잖아요. 예? 진짜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이름 석자 한자로 그거는 쓸 줄 알아야지 되지 않나요? 이 정도는 기본 아닌가요? 기본. 됐다. 기본. 봐라. 기본. 됐다. 8623 부모님 38살인데요 못 써요. 20대에 개명을 했더니 새로운 한자가 기억이 안 나요. 어쩌죠? 급할 때는 검색해야죠. 이제 스마트폰 없으면 안 되는 문물이 됐네요. 이리 오잖아. 문자 오잖아. 이분은 오잖아. 20대 때 개명을 하셨대잖아. 아, 됐고, 누나 특수한 놀리면 케이스잖아. 특수한 케이스. 문서이지, 김옥동 너는 문서이지, 태어날 때부터 문서이지. 김옥동이었잖아. 태어날 때부터 동력도 이수록이 김옥동. 잔소리 나더라. 진짜. 여러분 듣기 싫은 얘기 있을 때는 여러분 소리 내고 귀 양쪽 귀를 손으로 진짜. 탁탁탁 치면 돼요. 치면 돼요. 여러분 샵 1057번으로 우리 옥동이 제발 좀 공부 좀 하라고 문자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쓰지도 않은데 제발 좀 공부 좀 하자. 신문에도 윤신혜가 한자가 안 나와요, 부릅니다. 공부합시다. 참네. 걷고 이고 앉아 무얼 생각하고 있니 빨간 옷에 청바지 입고 산에 갈 생각하니 눈깜빡이며 앉아 무얼 생각하고 있니 하얀 신발 챙모자 쓰고 바다 갈 생각하니 안돼 그러면 안돼 그러면 내일 모레면 시험 기간이야 그러면 안돼 선생님의 환한 얼굴이 무섭지도 아니 내 눈앞에 노트가 있잖니 열심히 공부하세 걷고 이고 앉아 무얼 생각하고 있니 빨간 옷에 청바지 입고 산에 갈 생각하니 눈 깜빡이며 앉아 무얼 생각하고 있니 하얀 신발 챙모자 쓰고 바다 갈 생각하니 안돼 그러면 안돼 그러면 내일 모레면 시험 기간이야 그러면 안돼 선생님의 환한 얼굴이 무섭지도 아니 내 눈앞에 노트가 있잖니 열심히 공부하세 안돼 그러면 안돼 그러면 내일 모레면 시험 기간이야 그러면 안돼 네, 윤신의 공부합시다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한자 요즘에는 사실 예전만큼은 많이 쓰지 않죠. 그렇더라도 자기 이름 석자 정도는 한자로 쓸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우리 옥동이는 한자가 어렵지도 않은데
아유, 구수록에 동력동을 쓰지 못해서 그것을 검색해서 그리듯이 이름 석자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누나 입장에서 한심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 샵 1057번으로 문자 좀 주시면서 여러분들 이름 한자 어떤 한자 쓰시는지 이것도 한번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이름에는 어떤 한자가 들어가는지 그리고 한자 공부해야지 아니면 뭐 요즘에는 한자 별로 필요 없는 것 같다. 굳이 공부할 필요가 있냐? 뭐 여러분들의 의견들 함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0082번님 한자 쓸 줄 알아야죠. 근데 요즘은 한자로 쓰라는 이야기를 잘 안 하더라고요. 되게 여권이나 카드 발급할 때도 영어로 이름 쓰라고만 하고 제 이름은 한자로 쓰는데 우리 아이 한자는 사실 저도 못 써요 하셨는데 그렇죠. 뭐 이름 석자, 내 이름 석자 쓸 줄 알면 되죠. 네.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영문으로 이름을 쓸 기회는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한자를 쓸 기회가 거의 없긴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그 정부 공문서라든지 이런 쪽에는 한자가 혼용해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우리 한글 얼마나 우수한데 우수한 한글을 두고 굳이 어려운 한자를 써야 되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한자 뜻을 알면 그 문맥이 좀 더 쉽게 이해가 되는 글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기본적인 한자 정도는 쓸 줄 모른다면 쓰는 거는 이름 석자만 쓰더라도 그래도 읽을 줄은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어릴 때 서예학원을 제가 꽤 오랫동안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비교적 한자를 좀 많이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잘 안 쓰니까 그것도 좀 헷갈리긴 하더라고요. 네. 예전에는 분명히 알았던 글자 같은데 잘 못 쓰게 되는 경우들. 이게 늘 쓰면 아무래도 좀 늘 텐데 쓸 기회가 없다 보니까 이름 석자를 옥동이는 지금까지 한자로 쓸 일이 거의 없었던 거죠. 네. 하지만 2511번님, 옥동씨 이름 석자 정도는 한자로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다른 것도 아니고 본인 이름인데. 그러니까요. 네, 본인 이름인데. 자, 그리고 4963번님. 저는 반대로 옥동 씨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사실은 저도 한자 이름을 보고 쓰는 편입니다. 한자는 알면 좋지만 지금 할 것들이 너무 많고 한자를 사용하는 빈도가 적다 보니까 한자 필요할 때만 쓰지 우선순위에 밀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셨어요. 네, 어려운 한자 있잖아요. 이름 석자 들어가는 거 한자가 유난히 어렵고 획순이 많으면 좀 헷갈릴 수도 있죠. 네, 그럴 때는 찾아서 쓰기도 하고. 근데 이 말씀 맞는 것 같아요. 요즘에 확실히 한자 쓸 일이 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6673번님, 저는 20일 전에 태어난 아들 출생신고 때 제 한자를 몰라서 검색했네요. 하셨어요. 출생신고서 쓰실 때, 네. 2247번님은 저희 큰애 중3인데 자기 이름 한자로 적을 수 있습니다. 좀 배워야겠습니다. 네. 김옥동 좀 배워야 되겠습니다. 9016번님, 40살인데요. 저도 아직 못 씁니다. 쓸 일이 전혀 없네요. 하지만 알아두면 좋을 듯. 그리고 2801번님, 요즘 애들 고등학생이 돼서도 모르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한자 공부 조금만 하면 책 읽고 단어 이해하기 쉬운데 인터넷 때문에 노력을 안 하니까 예산일이 아닙니다. 하셨어요. 이게 한자뿐만이 아니고요. 영어 단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희 딸아이가 이제 뭐 영어 한참 공부할 때 단어를 자꾸 물어보는데 제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당당하게 얘기했죠. 검색해서 알아보라고. 근데 예전에 옥편이라는 거 여러분들 옥편 써보셨죠? 네, 옥편. 근데 옥편이라는 것 자체를 아예 요즘 애들은 모를 것 같아요. 대부분 뭔가를 찾을 때도 바로바로 인터넷을 이용을 하지 사전, 옥편 요런 것들 그러고 보니까 요런 것들 사라진 지도 좀 된 것 같습니다. 여전히 뭐 시중에 판매를 하고 있지만 구매해서 쓰시는 분들 잘 못 본 것 같아요. 0750번님은 저는 제일 많은 제일 예쁜 순알순 아들 자 만족합니다. 부르기 좋고 기억에 좋은 이름이지요 하셨는데 네, 많이 쓰는 이름들 있어요. 이름에 좋다고 해서 한자들 같은 한글 이름이라도 한자가 다르잖아요. 근데 좀 유독 많이 쓰는 한자들도 있는 것 같아요. 순알순 아들 자. 네, 이름 예쁜데요. 자, 여러분들 옥동이가 이름 석자 못 쓰는 게 저는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됐는데
여러분들 문자를 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요즘에는 한자를 쓸 일이 별로 없다 보니까, 네. 이름 석자를 한자, 그래도 이름 석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물론, 다른 한자는 잘 모르더라도 이름 석자 정도는 그래도 쓸 줄 알아야죠. 그리고 한자를 멋있게 잘 쓰면 글씨체가 좀, 악필이더라도 되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네. 여러분들, 아직 이름 석자 한자로 잘 모른다 하시는 분들, 옥동이랑 같이 공부하세요. 네. 이름 석자 정도는 우리가 쓸 줄 알아야죠. 뭐, 한자 쓸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은 그래도 한자를 쓸 일이 있으니까, 이름 석자 정도만은 확실하게, 네. 공부하도록 하지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축제, 누구나 즐기고 참여하는 축제, 제17회 부산국제연극제가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비대면 무관객 온라인 축제로 진행됩니다. 지역 우수작 초청 공연, 거리극 경연 프로그램, 지역 상생 챌린지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하는 제17회 부산국제연극제는 유튜브와 페이스북, 비메오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전화문의 051-802-8003. 이 행사는 부산광역시 KNN과 함께합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의 혁신 동력 AI 클라우드 및 ICT 산업을 위한 2020 KICT 위크인 부산이 9월 17일부터 4월 동안 온라인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인공지능이 융합된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을 주제로 AWC 2020 클라우드 컨퍼런스, 22개국 ICT 해외 바이오 온라인 상담회와 사이버 보안 컨퍼런스까지 온라인 비대면으로 개최되는 2020 KICT 위크인 부산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 행사는 KNN과 함께합니다. 라디오 동물농장. 네, 매주 목요일 OK에서는 반려동물과 관련된 코너가 진행이 됩니다. 요즘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데요. 키우다 보니까 이런 점들이 좀 고민이 되더라, 아니면 이런 거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오늘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보영 수의사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샵 1057번 문자 열려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자 주시고요. 선생님, 이제 오늘은 또 비가 오니까 확실히 좀 가을이구나 느껴지죠. 그렇죠. 네. 아침 저녁에 좀 쌀쌀하니까 어쩐지 감기 기운이 좀 느껴지는 것 네, 같기도 맞아요. 하고요. 네. 이런 날씨 진짜 가을이구나 싶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요즘 제가 많이 받는 질문이 있는데 뭔 줄 아세요? 뭐예요? 바로 개와 고양이도 감기에 걸리나요? 하는 질문이에요. 저도 요건 좀 궁금했어요. 그렇죠. 네. 여러분도 궁금하셨나 봐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반려동물도 감기에 걸리나요? 입니다. 네. 일단 개와 고양이도 감기에 걸리나요? 정답은 네. 네입니다. 네, 개, 고양이도 감기에 걸릴 수 있는데요. 네. 이 사람들이 가을철 환절기에 감기가 잘 걸리는 이유가 낮과 밤의 온도차 때문이라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온도차가 많이 나는 시기이기도 하고 바람도 많이 불고 또 체감 온도도 떨어지고, 그런데 또 쌀쌀하고 하니까 귀찮아서 운동은 잘 안 하게 되고, 그리고 뭐 편식하고 이러면서 몸의 균형이 깨져서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몸에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이 더 잘 되는 상태가 돼서 감기에 더 잘 걸리게 된다 그래요. 네. 근데 이거 우리 개랑 고양이 반려동물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환절기에 반려동물이 감기에 걸리는 이유는 우리 사람들이 감기에 걸리는 이유와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혹시 증상도 같아요? 증상이요? 네. 우리가 감기라고 얘기하는 증상들 있잖아요. 네. 그게 뭐 이제 동물에서도 일어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역시나 증상도 비슷합니다. 네, 뒤에 저희가 감기 증상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그냥 좀 궁금했던 것이, 우리 사람들 왜 몸살 감기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네네. 반려동물들도 그런 것들이 느껴질까, 뭐 이런 것들 표현을 못하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것들도 좀 궁금했습니다. 여러분들 반려동물 키우시면서 요즘 특히 환절기 때 건강관리 신경 많이 쓰실 텐데요. 환절기에 개와 고양이도 감기에 걸릴 수 있는지, 네, 정답은 걸릴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와 관련해서 그러면 어떻게 건강관리를 해주면
될지 이런 얘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여러분들 샵 1057번으로 문자 올려주시고요. 저는 노래 한 곡 듣고 4부 넘어가서 본격적으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의 나의 하루 보내드리고요. 저희 잠시 후 4부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나 오늘도 그댈 맴돌았죠. 어제보다 표정이 좋아요. 오랜만에 보는 웃는 모습이 훨씬 그대에게는 어울리는 걸. 어제 집으로 간 길 왜 그리 지쳐 보였었나요? 하마터면 그대 부를 뻔했죠. 마침 목이 메여와 소리 낼 수 없어. 기억하나요? 이별한 날 냉정했던 내 어설픈 모습은 그렇지만 난 내내 그리워만 하다. 이젠 그대를 매일 찾아가는 걸 조금 더 가까이 보고 싶어. 그대의 따뜻한 두 눈을 바라볼 수 있게. 언젠가 내가 지쳐버리면 남는 건 기억 속의 그대뿐. 내겐 있는 것보다 그댈 간직하는 게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이젠 하루가 짧아져.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굿. 오케이. 오케이? 오늘 오후 KNN입니다. 오케이! 네, OK 4부 문을 열었습니다. 라디오 동물농장, 오늘은 반려동물들 환절기에 감기가 걸리는지, 네, 일단 감기에 걸린다고 하니까 그러면 어떤 원인에서 걸리고 또 증상은 어떻고 이럴 때 어떻게 건강 관리를 해주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앞서 일단 반려동물들이 감기에 걸리는 이유는 사람들이 감기에 걸린 이유와 같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감기에 걸리는 원인균은 다릅니다. 아, 그래요? 네. 뭐 먼저 사람에서 감기의 원인균은요. 50% 이상이 리노바이러스라고 하는 감기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 많다고 그래요. 네. 또 바이러스에 세균이 복합 감염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반면에 반려동물에서 감기를 일으키는 원인균은 훨씬 더 다양합니다. 전염성 호두 기관염을 일으키는 아데노바이러스 2형이라는 것도 있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캔넬코프를 일으키는 보데텔라 브론키셉티카라고 하는 세균도 있고요. 네. 디스템퍼의 원인이 되는 개홍역 바이러스 등등. 이름들이 어려운데요. 네, 왜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네. 원인은 다양한데 증상은 감기 증상을 보인다는 특징이 있고요. 네. 또 심장사상충이나 기생충, 곰팡이에 감염됐을 때, 그리고 알러지를 일으킬 때도 기침을 일으키고 해서 감기 증상과 비슷한 증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중에서 다
다 감기인가 보다, 그냥 감기인가 보다 하고 무시하시다가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에 네. 감별해 내서 치료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작정 무시하시면 안 되고요. 네, 원인균이 뭔지를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네. 그래서 8623님 보면 네. 강아지, 고양이 알러지가 심한데요. 포유류는 다 그럴까요? 하고 물어보셨어요. 네. 알러지 같은 경우에는 꼭 포유류다 이렇게 종에 국한돼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개체, 뭐 파충류에서도 올 수 있고 네. 페릿이나 하늘 다람쥐는 어떤가 물어보셨는데 네. 모든 개체 하나하나 우리 사람들도 알러지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그 알러젠 원인에 대해서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네. 그죠? 동물들도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환경 관리 잘 해주시고 알러지가 있다고 해도 어떤 알러지가 있는지를 잘 알아서 관리를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네. 포유류라고 두려워하시면서 뭐 입양하지 않으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뭐 나는 알러지가 심하니까 키우고 싶은데 키울 수가 없어라고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근데 또 하나 궁금한 것이요. 왜 사람은 감기 걸리면 옆에 이렇게 있으면 감기 옮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사람과 반려동물도 서로 감기를 옮길 수가 있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개한테 뭐 음. 동물에게 감기를 전염시키는가 아니면 개가 반대로. 사람의 감기를 전염 이거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네.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 거의 전염시킬 확률이 낮습니다. 왜냐하면 개의 감기 바이러스와 사람의 감기 바이러스는 그 종류 자체가 다르고요. 앞서 말씀하셨듯이 원인균이 좀 다르다고 하셨죠. 네, 또 네. 바이러스라는 이 생명체가 특정 종에만 특이적으로 감염을 일으키는 예를 들면 뭐 조류 독감 같으면 조류 그러니까 새에게 감염을 일으킨 특징이 있어요. 네. 그래서 조류에서는 조류 독감 바이러스가 죽음에 이를 만큼 심각한 병이지만 사람이나 다른 동물은 아주 약하게 감염이 되거나 감염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처럼 감기 바이러스도 개와 사람에서 감수성이 다르기 때문에 양쪽 모두를 감염시킬 만한 변종 바이러스가 아닌 한은 네. 서로 감염시킬 걱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한 마리만 키우시지 않고 여러 마리 키우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 그 반려동물들끼리는 서로 옮길 수 있어요? 네, 그렇죠. 개들끼리, 고양이들끼리, 동물들끼리는 옮깁니다. 특히 개들은요. 네. 뭐 산책하면서 다른 개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뭐 애견 카페 같은 데도 가시기 때문에 서로 옮겨지고 옮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예방 접종을 꼭 해주셔야 되고요. 네. 사람하고 반려동물 간에 옮기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어디에나 예외는 있습니다. 바로 독감 바이러스. 아, 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신종플루라고 부르는 인플루엔자 있죠. 네. 이건 사람에게서 반려동물에게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와 고양이에게 인플루엔자 접종을 시켜야 되는데요. 네. 1년에 한 번 정도 예방 접종해 주시는 걸로도 예방이 가능합니다. 네. 이제 사람들 독감 예방 접종 맞을 철이 그렇죠. 됐잖아요. 네. 그래서 가족들 독감 예방 접종 챙기실 때 우리 반려동물도 잊지 말고 네. 독감 예방 접종을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려동물들도 딱 이 시기에 접종하는 게 좋은가요? 선생님? 네, 연중 언제 하셔도 되지만 지금 하시면 가장 좋을 것 네. 같아요. 자, 그리고 0709번님 감기에 걸리는 것처럼 혹시 고양이나 강아지가 코로나에 걸릴 가능성이 있나요? 하셨고요. 8996번님도 개도 코로나에 걸리나요? 물어보셨는데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요즘에 좀 많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제가 이 질문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네. 그래서 뭐 물론 알고는 있지만 검색을 다 해보고 논문도 읽어보고 왔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개나 고양이에서 PCR 검사라고 하는 바이러스 검출 검사를 통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된 적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다행히 반려동물에 감염돼서 반려동물을 숙주로 삼아서 달리 사람에게로 다시 전파시키는 경우는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반려동물이 또 심감염돼 있는 경우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반려동물이 코로나19에 걸려서 사람에게로 전파시키는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반려동물들에게도 그렇게 치명적이거나 이렇진 않나요? 네, 아직까지는 코로나19 때문에 사망한 경우는 제가 찾아봤는데 보고된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자, 두 분 궁금증 좀 해결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감기 걸리면요, 막 열이 나기도 하고
때로는 몸살 감기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목감기, 코감기 뭐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서 증상이 좀 심하게 나타나는 부위들이 있잖아요. 네. 반려동물들도 감기에 걸렸을 때 증상들이 좀 비슷하게 나타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또 반려동물은 우리처럼 말을 못하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나 네. 어디가 으슬으슬하고 좋지 않아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짐작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보다 쉽게 알아챌 수 있는 반려동물의 감기 증상을 한 11가지 정도 뽑아봤습니다. 11가지. 네. 여기에 좀 해당되는 경우 수가 많아지면 감기구나라고 네네, 그렇죠. 생각을 하셔야 되겠네요. 네, 한번 예. 말씀드려볼게요. 네, 여러분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식욕이 줄어듭니다. 식사량이 줄었다든지 아예 먹지를 않는다. 이러면 이건 분명히 뭔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거는 꼭 감기가 아니더라도 일단 네. 식사량이 줄어들면 좀 걱정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열이 납니다. 아, 역시. 네, 근데 열이 나는지 안 나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느낌에 의존하시지 말고요. 네. 체온계가 필요한데요. 동물의 체온은 항문에다가 체온계를 넣고 체온을 재시면 돼요. 네. 그래서 항문에서 살짝 항문 안쪽의 장벽에다가 체온계를 대시고 측정을 하셔서 한 38도에서 39도까지면 정상 체온이고요. 네. 39도를 훌쩍 넘어간다. 이러면 확실하게 열이 있는 거니까 동물병원 가셔야 되고요. 네. 또 이제 세 번째, 지금 동물이 있는 곳이 별로 덥지도 않은데 동물이 숨을 헉헉거리면서 몰아쉬고 있을 경우입니다. 흔히 왜 숨가빠하는 것처럼. 네. 네. 그리고 네 번째, 대소변의 양이 평소보다 줄었고요. 색이 진해져 있다면 또 감기 기운을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아, 양뿐만이 아니라 색깔도 봐야 되는군요. 네, 뭐 탈수가 있거나 또 다른 증상으로 인해서 색깔이 진해질 수도 있습니다. 네. 또 동물이 몸을 웅크리고 있고요. 또 몸을 떨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네, 또 혀가 평소보다 붉게 느껴지실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혀의 색깔은 항상 이렇게 잘 살펴봐 주셔야 네. 되는데요. 뭐 보랏빛으로 변할 때도 있고 뭐 심각한 경우들이 많은데 네. 어쨌거나 평소보다 좀 너무 빨갛다 이러면 열이 있거나 감기 기운이 있거나 또는 뭐 다른 것에 감염돼 있거나 뭐 가와사키병 같은 거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혀 색깔을 봐주시고요. 또 사람이 기침하듯이 캑캑거리거나 또 깊은 기침으로 컹컹거린다면 유심히 봐주시는데요. 이게 뭐 한두 번 캑캑거리고 말면 괜찮지만 네. 이게 어느 정도 좀 지속되고 있구나. 네, 하루 종일 했구나, 반나절 네. 했구나 하면 바로 동물병원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콧물이 나거나 코막힘이 있고요. 또 콧물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코막힘이 있어서 킥킥 이렇게 하면서 네. 코를 풀 수가 없어서 사람들도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괴로워하기도 네. 하고 또 눈곱이 끼거나 눈이 맑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 평소보다 움직임이 줄어서 좀 행동이 둔하고 잠이 많아져 있다면 어디가 아픈 게 아닐까 네. 먼저 살펴봐 주시고요. 지금 쭉 말씀드려봤던 증상들 중에서 5개 이상 정도를 보인다거나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이건 너무 심하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드시면 즉시 동물병원에 오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총 11가지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분들 한 가지라도 굉장히 좀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 같다 하시면 바로 병원을 찾아보시는 게 좋겠고요. 아니면 한 5가지 정도 이상 계속해서 여러 가지 증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할 때는 감기를 좀 의심을 해보시고 치료를 받는 게 좋겠습니다. 자, 우리 사람들은 감기 걸리면 무조건 잘 먹고 잘 쉬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반려동물들 감기 걸렸을 때는 어떻게 돌봐줘야 될까요? 네, 뭐 당연한 사실이지만 이제 수의사의 진단을 통해서 원인을 파악한 후에 적절한 처방과 치료를 받으시는 게 중요한데요. 근데 간혹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감기는 네. 약을 먹으면 뭐 7일 만에 낫는데 안 먹으면 일주일 만에 낫는데 이런 얘기하시면서 굳이 약 먹고 이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네. 정확한 처방과 치료가 중요한 거죠. 네, 왜냐하면 네. 동물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감기 증상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원인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네. 조기에 감별이 돼서 치료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심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잘 살펴봐 주셔야 되고요. 간혹 제가 동물병원에 있어 보면 사람 감기약이나 어린이 감기 시럽을 먹이셨다가 동물이 샥을 일으켜가지고 네. 응급으로 막 오시는 경우가 1년에 몇 번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뭐 평소에
아이들 같은 경우는 비상약을 항상 집에 구비해두고 계시니까 네네. 반려동물에게서 갑자기 감기 증상이 나타나고 뭐 열이 나는 것 같다 이랬을 때 그냥 응급으로 이렇게 먹이실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들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동물의 체중당 약물 용량도 사실 중요하지만 네. 뭐 동물은 크다고 해봤자 4, 5kg. 근데 사람은 신생아가 막 4kg 그렇죠, 이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뭐 체중당 잘 맞춰 네네. 먹이시기도 힘들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인이용 약 중에서는 개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약물도 있고요. 네. 고양이에게 치명적인 약물도 있습니다. 수의에서 이제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인이용 약을 섞어서 사용하기도 해요. 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수의학적 지식이 동반된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그래서 인이용 약을 잘못 먹이게 되시면 소화기 궤양, 뭐 혼수, 간부전이나 신장부전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네. 다발성 장기 손상을 일으키고 뭐 약물 중독으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아, 네. 여러분들 굉장히 좀 위급한 상황이라 하시더라도 집에 있는 아이들 먹이는 감기 시럽 이런 거 함부로 먹이시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네, 또 달콤하기 때문에 보관을 잘 못하셔가지고 네. 한 병을 다 이제 깨진 걸 먹어버린 경우도 있었어요. 아유, 진짜 큰일 나겠네요. 네, 그래서 집에서 약물 보관하실 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거는 뭐 아이들 있는 집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것들은 좀 높은 곳에 손이 잘 닿지 않는 곳에 잘 놔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감기 증상이 보이고 좀 심각해 보인다 이러면 자체적으로 진단하지 마시고 병원을 방문하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은데요. 미리 좀 예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도 네. 감기 예방을 위해서 환절기 되면은 막 이것저것 마시기도 하고 뭐 몸을 좀 따뜻하게 하기도 하고 좀 미리 준비를 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반려동물들의 감기 예방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사람하고 비슷하죠. 우선은 습도 조절이 중요합니다. 네. 실내가 건조하면 우리도 막 목이 좀 칼칼하고 그렇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가습기를 좀 틀어주셔서 실내를 습도를 좀 맞춰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날씨가 추워지면서 바이러스성 감기에 걸릴 확률이 더 높아지고 있죠. 네. 그래서 동물병원에 가셔서 아까 말씀하셨던 인플루엔자, 그러니까 독감 예방 주사를 맞아두시면 혹시라도 감기에 걸리더라도 심각한 독감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4963님, 보자. 반려동물도 감기에 걸렸을 때 음식을 먹인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궁금합니다. 네네. 하셨는데요. 식욕이 없어지죠, 사람처럼. 근데 너무너무 식욕이 없어서 약도 먹여야 되는데 사료도 잘 먹지 않고 걱정이실 때는요. 좋아하는 거 일단 주시는데, 집에서 해주실 수 있는 거는요. 염분과 양파, 마늘, 뭐 해로운 건 다 빼시고 네. 닭으로 스프를 끓여주시면 입맛을 좀 돋우고 약 먹일 때 활용하시기도 좋을 거고요. 근데 이게 염분도 없고 양파도 없고 마늘도 없는데 맛있을까요, 선생님? 그죠. 사람 입엔 맛이 없는데 이게 강아지들, 고양이들한테는 그렇게 맛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없는 입맛도 살릴 수 있고요. 대신에 뼈는 완전히 빼주셔야 네네. 되고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예전에 덩어리도 말씀해 작게 주셨죠. 해주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귀찮은 방법 말고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거요? 네, 동물병원 가시면 네. 처방식이라고 하는 사료를 팔아요. 그래서 이 아이의 증상에 맞게 소화가 좀 안 된다거나 또 뭐 피부가 안 좋다거나 지금 증상에서는 이런 게 좋다거나 거기에 맞춰서 사료가 나와 있습니다. 네. 뭐 건사료도 있지만 이렇게 입맛이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 습식 사료로 캔으로 맛있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 구입해 가셔서 약을 좀 섞어서 주신다거나 네. 하시면 약 먹일 때도 좀 수월하실 거고요. 감기 걸리면 그 주변에 꼭 통조림 이런 거 드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중요한 반려동물들. 건 염분이 들어있지 않은 동물용으로 급여해 주시는 네. 게 중요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입맛을 좀 돋을 것 같다 하는 거 말고요. 네, 우리 반려동물들에게 안전하고 그리고 먹었을 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들 뭐 시중에 많이 나와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사람이나 동물이나 감기 걸렸을 때는 약과 건강한 음식, 충분한 휴식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절대 안정 취하게 해주시고 따뜻하고 조용하고 포근한 곳에 잠자리 마련해서 푹 쉴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4690번님께서 우리 냥이도 감기 걸리지 않게 항상 잘 보살펴줘야 할 것 같아요.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모두 환절기 감기 조심하세요.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네. 오늘 반려동물 감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어요. 네.
네, 오늘은 감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시간을 가졌는데 좀 어떻게 궁금함이 해소되셨는가 모르겠어요. 네네. 이거 외에도 가을이 되면서 우리 아이들 털갈이가 너무 심해졌어요. 뭐 이런저런 몸의 변화가 있어요 하면서 고민 상담을 해오시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반려동물의 가을철 건강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네, 여러분들 반려동물 가을철 건강관리가 궁금하시다면 다음 주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박보영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케이 목요일 순서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곳곳으로 빗방울이 흩날리고 있는 것 같고요. 내일 오전까지는 보니까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앞서 뭐 반려동물 감기 건강관리 얘기했지만 여러분들도 건강 잘 챙기시고요. 내일도 저는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신승훈의 오늘같이 이런 창밖이 좋아 남겨드리면서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연출의 강영훈, 구성의 김경림, 진행의 저는 똑띠 김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도 4시에 무조건 오케이. 비가 오니까 찻집 유리창에 발을 기대고 기다리네 그대를 우산도 없이 뛰어올 거야 그대 젖은 얼굴 닦아줘야지 아니야 그대는 안 올지도 몰라 눈물이 나올 것 같아 오늘같이 이런 창밖이 좋아 슬프기는 하지만 창밖을 보며 편지를 써야지 비가 내린다고 찻잔에 눈물이 떨어지는데 그대는 오지를 않네 이 비가 그치면 그대 와줄까 비 안 내려오지만 오늘같이 이런 창밖이 좋아 슬프기는 하지만 창밖을 보며 편지를